안녕하세요, 리입니다. Unpopular opinion 라는 영어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쉽게 말해 대중적이지 않은 의견이라고 할 수 있죠. 누군가 자신만의 unpopular opinion 리스트를 만들어서 보여준다 하면은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항목들은 대중적이지 않은 픽, 대다수가 선택하지 않을 만한 그런 취향 같은 것들이 담겨있는 그런 리스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누군가 난 영화 보는 걸 좋아하지 않아. 영화에 정말 관심이 없어. 라고 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왜?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좋아하니까. 특히 영화 감상 같은 경우는 취미 영순이잖아요. 뭐 자기소개서 그런 거 쓸 때도 취미에 쓸 거 없으면 항상 영화 감상 쓰곤 했었는데 옛날에 그만큼 굉장히 대중적인 취미죠. 문화생활이고. 그래서 누군가 영화를 안 좋아한다 하면은 그 사람만의 뭔가 좀 남다른 취향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저만의 리스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카테고리에 걸쳐서 음식, 패션, 인테리어, 엔터테인먼트, 취미 등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저만의 리스트를 만들어 봤어요. 작년에 만든 에피소드 취향의 변화 2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오늘은 취향의 변화를 나타내기보다는 그냥 저의 좀 남다른, 색다른, 독특한 취향을 한번 나열해 보려고 해요. 제 기준에서 그렇게 느끼는 건데 또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 저와 또 맞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공감 가는 부분들. 그래서 오늘은 좀 가볍게 재미삼아 캐주얼하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푸드 카테고리부터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음식, 저의 입맛. 첫 번째, 저는 개인적으로 케첩보다 머스터드가 훨씬 더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자튀김에 케첩보다 머스터드 찍어 먹는 걸 더 좋아해요. 감자튀김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치킨 요리, 닭 요리, 뭐 훈제닭 그런 거 먹을 때도 항상 머스터드 소스를 찾고요. 며칠 전에 감자 샐러드를 만들어 먹었는데 제가 감자 샐러드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 머스터드를 양껏 넣을 수 있어서 그래서 좋아합니다. 또 얘기하다 보니까 떠오른 게 옛날에 어렸을 때 먹었던 그런 용가리 치킨, 치킨 너겟, 맥너겟 무조건 머스터드입니다. 다른 소스 다 없어도 저는 머스터드만 있어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치킨 또띠아 랩 그런 음식들 있죠. 뭐 스낵랩 같은 그런 메뉴 중에 종종 이제 안에 머스터드가 이미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미 거기 안에 발라져 있어도 머스터드 추가해서 찍어 먹는 거 좋아해요. 그 정도로 머스터드를 애정하죠. 제가 머스터드를 좋아하는 게 그 고유의 뭐랄까 톡 쏘는 맛이 있어서 좋아해요. 뭐 겨자 같은 경우는 또 너무 톡 쏘죠. 얼얼함이 굉장히 강한데 머스터드는 그걸 좀 중화시킨 버전이면서 약간의 그런 얼얼함, 스파이시함이 남아있는 그런 소스라서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케찹, 마요네즈 다 좋아하지만 머스터드는 못 이긴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저는 견과류가 과자보다 훨씬 맛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견과류나 과자나 많이 먹으면 입안이 텁텁해지기 매한가지입니다. 근데 적어도 견과류는 먹고 나서 뭐랄까 좀 죄책감은 덜하고 내가 내 몸을 해쳤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반면에 과자는 그냥 많이 먹으면 좀 죄책감 들기도 하고 너무 뭐랄까 좀 그냥 불량식품 먹는 느낌이 좀 더 강해요. 물론 제가 요즘 너무 건강을 신경 쓰고 있어서 이런 취향이 자리 잡힌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예전부터 견과류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한번 순위를 매겨보자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견과류 탑3 중 세 번째는 피스타치오, 2위는 호두, 1위는 캐슈입니다. 캐슈넛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일단 부드러워요. 다른 견과류에 비해 굉장히 부드러운 편이라서 이렇게 씹는데 이게 지장이 가지 않습니다, 많이. 그래서 캐슈 굉장히 좋아하고 또 호두도 이렇게 맛있더라고요. 뭐 피스타치오, 피칸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상대적으로 이 두 개는 좀 흔하지가 않으니까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자주 먹지 못하지만 피스타치오, 피칸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쨌든 저는 견과류를 더 좋아하고요. 과자는 그나마 뽑자면 초콜릿? 초콜릿은 간간히 땡겨요. 초콜릿이나 아니면 파이 같은 거. 가끔가다 단 거 땡길 때 파이류는 환영합니다. 근데 그 외에 이제 봉지 과자 같은 걸 제가 되게 안 좋아해요. 칩 같은 거. 손이 잘 안 갑니다. 그 다음 피자. 파인애플 피자. 그래도 이거는 이제 한국인들 중에서도 좀 어느 정도는 대중적인 피이라 생각해요. 왜냐면 파인애플 피자 좋아하는 사람 꽤 봤거든요. 여기서는.
근데 제가 외국에서는 거의 못 봤어요. 미국인들 중에는 있었어요. 유럽인들 중엔 당연히 없었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인스타 스토리 하나 올렸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굉장히 감명 깊게 먹은 파인애플 피자가 있었는데 그걸 찍어서 올렸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그랬더니 올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학연수에서 만났던 유럽인 친구들한테 DM이 쏟아지더라고요. illegal. 다들 이러는 거예요. 불법이라고. 말도 안 된다. 이런 DM들을 받으니까 그 반응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제 인생 파인애플 피자가 있어요. 아직도 아른거리는 인생 파인애플 피자. 때는 바야흐로 2021년. 제 미국인 친구 한 명이 이제 샌디에고에 살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를 초대했어요. 한국 가기 전에 좀 놀다 가라. 여기 구경도 하고 안 와봤으니까. 그래서 샌디에서 이틀 정도 보냈는데 그때 그 친구가 저를 발보아 파크에 데려가 줬습니다. 발보아 파크 유명하죠? 발보아 파크가 규모가 상당합니다. 정말 넓고 정원마다 그 테마가 다 달라요. 뭐 일본식 정원도 있고 서양 유럽 막 그런 스페인 느낌이 나는 그런 건축물도 있고 굉장히 볼 것이 다양해요. 어쨌든 그날 이제 발보아를 구경하다가 이제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서로 배고팠죠. 뭘 먹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그 친구가 피자? 이러더라고요. 피자 어떠냐고. 그래서 제가 너무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주문을 넣은 곳이 파파존스였습니다. 주문을 넣으면서 저한테 중간에 물어보는 게 파인애플? 파인애플? 이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친구도 파인애플 피자 광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구나. 그랬죠. 나는 나만 파인애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외국인들 중에서 이 파인애플이 호불호가 갈리니까 차마 파인애플을 먼저 입 밖으로 못 꺼내겠더라고요. 싫어하는 애들이 더 많을까봐. 그래서 굳이 뭐 누가 피자 시킬 때 파인애플 꼭 추가해 이런 적은 없었는데 너무 고맙게도 이 친구랑 저랑 입맛이 맞아가지고 본인이 알아서 파인애플 추가하고 치즈까지 추가하더라고요. 그 친구에게 주문을 하면서 계속 이제 혼자 되뇌는 게 super stuffed, super stuffed, super stuffed 이래요. 꼭 super stuffed 피자로 시키라고.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때는. 어떤 피자를 이제 super stuffed라고 하는지도 몰랐고 어쨌든 그 친구가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서 잘 시키겠지 했죠. 그 피자가 저의 첫 이제 프랜차이즈 피자였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먹어본. 그전에는 제가 뭐 햄버거 그런 거는 먹었어도 피자는 시켜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설렜죠. 배고파서 설렌 것도 있고 이제 미국 피자 체인은 어떤지 궁금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주문을 넣은 다음에 이제 차를 끌고 피자집 앞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피자를 픽업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발보아 파크로 복귀를 했어요. 먹을 만한 곳을 찾다가 보니까 저쪽에 이제 그 제페니스 가든 일본식 이렇게 정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벤치도 있었고 뭐 정자처럼 이제 테이블하고 이렇게 의자도 놓여져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곳에 자리를 잡고 이제 피자를 딱 펼쳤죠. 뭐 사이드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사이드 소스도 없었고 피클도 없었고 그냥 피자 한 판이랑 캐나다 드라이 아시나요? 그 음료수 그것 딱 한 병 들고 앉은 거예요. 그래서 딱 펼쳤는데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비주얼이었어요. 치즈가 많다 보니까 이제 열자마자 그 치즈의 하얀 부분들이 꽉 차 있었고 거기에 이제 콕콕 박혀있는 그 파인애플 피스들 거기다 이제 당연히 필수죠. 치즈 크러스트까지. 그냥 맛없을 수가 없는 비주얼이었어요. 저는 막 해산물 고기들 이렇게 좀 잡다한 토핑 들어있는 피자를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좀 심플한 걸 좋아해요. 근데 그 피자는 이제 치즈까지 추가했으니까 금상첨화죠. 정말 그거를 둘이서 아무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정확하게 한 판에 다 그 자리에서 먹어 치웠습니다. 진짜 먹을 때 한마디도 안 했어요, 서로. 또 배고픈 상태에서 먹으니까 진짜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르겠는 거예요. 뭐랄까 그 배경도 한몫했던 것 같아요. 흔하지 않은 장소잖아요. 발보아 파크에서 피자를. 그 배경도 한몫하고 이제 내가 미국에 있다는 그런 느낌도 있고 거기다가 내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프랜차이즈 피자. 또 거기다 내가 좋아하는 토핑까지. 좀 황홀하더라고요. 음식이 너무 맛있을 때 제가 황홀하다는 표현을 종종 쓰는데 정말 황홀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찾아봤어요. 나중에 비슷한 메뉴가 있는지 없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제 커스터마이징 하면 비슷하겐 주문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맛이 안 나죠. 거기서 먹은 그 맛이 절대 안 나죠. 그래서 저한테 좀 더 특별했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인스타 스토리
하이라이트에 그 사진을 킵해놨을 거예요. 피자가 어떤 비주얼이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인스타 스토리 한번 체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음식에 관한 저의 특징 중 한 가지는 엽떡, 마라탕, 치킨을 안 먹습니다. 이 메뉴들은 뭐 젊은 분들이 좋아하긴 하지만 특히 여성분들이 더 좋아하죠. 뭐 항상 남친이랑 데이트 갈 때도 엽떡 먹고 싶어하고 마라탕 먹고 싶어하고 배달시킬 때도 항상 그러고 저는 이 음식들이 이렇게 살면서 당겨본 적이 많지 않아요. 특히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게 이 셋 중에서 마라탕입니다. 마라탕은 그 맛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뭔가 계속 생각나게끔 하는 당기게 하는 그런 그 고유의 맛이 없어요. 그냥 기름 둥둥 떠다니는 빨간 국물에 토핑이 얹어져 있는 그러니까 토핑하고 국물하고 따로 노는 느낌? 제가 이렇게 말하면 분명 못하는 데서 먹어봤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한 살면서 두세 군데에서 한 번쯤 먹어봤던 것 같거든요. 근데 다시 찾진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건강에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솔직히. 건강에 좋을 리가 없죠. 그냥 얼얼하기만 한 그런 자극적인 매운맛에 기름기도 많고 그런 단점들을 상쇄시킬 정도로 특별한 맛이 있는 음식이면 모르겠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다음 이제 치킨 엽떡. 치킨은 제가 그 치킨 자체는 안 먹어요. 살면서 치킨 배달을 시켜본 적이 없습니다. 피자 햄버거는 시켜본 적이 있어도 치킨은 혼자 있을 때 한 번도 배달시켜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굳이 정크푸드 중에서 꼽자면 피자파입니다. 치킨은 아니에요. 희한하게 어렸을 때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KFC 매니아였거든요. 제 홈 비디오가 있어요, 집에. 어렸을 때 이제 엄마가 어렸을 때 JVC 캠코더를 사셔가지고 이제 홈 비디오를 찍어주셨어요. 저도 이제 그거 커서 봤죠. 좀 자라서. 그 홈 비디오 영상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지분이 KFC입니다, 배경이. 그 정도로 제가 너무 KFC를 좋아해서 거기 가서 살았어요. 치킨도 치킨이지만 거기 또 놀이방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거기 가서 혼자 놀고 이제 할아버지가 찍어주시고 그랬었죠. 그때 실컷 먹어서 이제 제가 학을 뗐는지 몰라도 커가면서 치킨은 게 잘 안 먹게 됐어요. 그래도 치킨 브랜드 중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를 꼽자면 단연코 KFC입니다. 광고가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치킨 중에서는 KFC가 저는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 KFC 특유의 맛이 있습니다. 참 설명하기가 힘든데 그 고유의 맛이 있고 그 고유의 바삭함과 윤기, 촉촉함이 있어요. 오직 KFC만 구현해낼 수 있는. 그래서 최애 치킨 브랜드를 꼽자면 KFC. 버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이제 떡볶이. 떡볶이 괜찮죠? 근데 이제 배달 떡볶이. 그거는 안 먹게 되는 게 일단은 혼자 배달시키기 너무 부담스럽고 다 못 먹기도 하고 또 그거를 이제 남겨놨다가 또 나중에 먹을 뭐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손이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가끔 땡기는 날이 있으면 저는 그냥 만들어 먹습니다. 밀키트 파니까 마트마다. 그건 괜찮은데 배달 떡볶이, 그럼 프랜차이즈 아주 그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은 패션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즘 좀 바뀐 취향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큰 가방, 토트백을 찾게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큰 가방을 너무 싫어해서, 극도로 싫어해서 가방 쇼핑을 할 때도 숄더백 이외의 카테고리는 들여다보진 않았어요. 극도로 미니멀리스트여가지고 뭘 많이 들고 다니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최소한의 소지품만 챙겨서 다니는 걸 좋아해서 숄더백도 이제 20cm 내 가로 길이 컴팩트한 숄더백 혹은 더 나아가 막 한 뼘짜리 숄더백 그렇게 마이크로한 미니한 사이즈만 찾았어요. 보부상과는 천지 차이였죠. 근데 거기에 이제 단점이 꽤나 존재합니다. 왜냐면 이것저것 하나둘씩 이제 추가하다 보면은 가방 터져요. 그래서 항상 제가 예전에 놀러 나갈 때 가방은 적은데 빵빵한 거예요. 제 가방만.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 작은 공간에 다 때려넣다 보니까 지퍼도 겨우 잠기는 거죠. 그래서 가방에 소지품을 넣을 때도 무슨 테트리스 타듯 되게 체계적으로 넣어야 돼요. 지퍼가 잠길 수 있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그래도 작은 가방은 포기를 못했는데 요즘은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가? 큰 가방이 필요하더라고요. 데일리백 중에서도. 일단 제가 요즘 이제 물병을 들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뭐 물이 필요하면 그냥 나가서 샀는데 나갈 때마다 사는 게 이젠 좀 아깝더라고요. 왜냐면 물은 저한테 이제 필수품이 돼버렸거든요.
제가 또 이제 건강관리 하다 보니까 갈증나지 않게 물을 이제 자주 마셔주고 있습니다. 근데 꼭 물을 안 가지고 나가는 날에는 무조건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바엔 그냥 아예 갖고 다니자, 물을. 그래서 물병도 넣고 다른 소지품도 넣으려고 생각하다 보면 큰 가방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그냥 토트백이나 너무 크지 않은 보스턴백, 숄더백에 눈길이 갑니다. 두 번째, 저는 파자마가 없습니다. 파자마를 안 좋아해요. 수면 잠옷은 있습니다. 수면 잠옷은 뭐 좋고 싫고를 떠나서 생존용이에요. 보온을 위해서라면 수면 잠옷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겨울을 제외한 계절에 저는 뭐 잠옷을 입고 자진 않아요. 제가 가장 선호하는 잠옷은 이제 면 소재, 티. 예를 들어 밖에서 실컷 입다가 이제 해질 만큼 해졌다. 혹은 이제 물이 다 빠졌다. 그런 티. 반팔 티, 목 늘어진 티, 그런 면 티가 저에겐 최적의 잠옷이에요. 면만큼 편한 게 없습니다. 그 감촉이 면을 대신할 게 없어요. 참고로 저는 실크 소재 굉장히 안 좋아하고 벨벳 소재도 안 좋아합니다. 닿는 느낌이 딱히 좋지 않아요. 딱 샤워를 하고 나와서 깨끗이 빨아서 개어놓은 그 면티를 입었을 때 느낌. 그게 뭐 수면 잠옷 그런 극세사나 다른 뭐 실크 옷 그런 것을 입을 때보다 기분이 100배는 좋아요. 감촉이 너무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자마를 사지 않는다. 나에게 최적의 파자마는 면티, 면바지. 그 다음은 이거는 좀 대중적인 취향인데 브라운 색상이 점점 좋아집니다. 지금 네일도 브라운 색상인데 호박 느낌 나는 색상이에요. 펌킨 스파이스 라테가 생각나는 그런 호박 느낌의 색상. 제가 예전에는 브라운을 피했던 이유가 친구들이 항상 저한테 예린아, 넌 쿨톤이야. 웜톤의 메이크업 그런 옷보다는 쿨톤을 입어라. 쿨톤을 매치해라. 항상 저한테 이랬어요. 흑발에 뭐 푸시아, 핑크 그런 쪽이다. 다들 이제 저한테 그런 말을 하니까 아 나는 이제 웜톤 계열의 색상은 거들떠도 보면 안 되겠구나. 혼자 이렇게 좀 제한했죠. 그리고 그때 한창 퍼스널 컬러가 유행하던 시절이었어요. 너도 나도 이제 퍼스널 컬러 진단받고 너는 웜톤이야, 쿨톤이야. 저는 그 컬러 진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별로 안 받고 싶어요. 왜냐면 뭐 남들이 내가 쿨톤이라 한다면 뭐 그게 쿨톤이겠지 하고 살아왔고 또 그 틀에 가두기가 싫었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항상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쿨톤의 옷, 뭐 그레이, 무채색, 블랙, 메이크업도 항상 핑크, 푸시아, 와인, 자줏빛 그런 색상들만 선택을 했었는데 이제는 아 내가 좋으면 좋은 거지. 브라운이 좋은 걸 어떡해. 블랙 다음으로 굉장히 뭐랄까 고급스러워 보이고 차분하면서도 그 따뜻한 느낌을 줘서 좋더라고요. 브라운도 브라운 나름이지만 특히 뭐 좀 고동 색깔의 그런 진한 브라운 그런 백 너무 고급스러워 보이고 브라운 톤의 뭐 폴라티, 퍼, 코트 클래식하고 베이직한 색상인 것 같아요. 어디에도 잘 어울리고 패션 나온 김에 떠오른 게 이제 향수인데 그리고 남자 향수가 좋더라고요. 지난달에 이제 이탈리아에서 저랑 아주 가까운 사람이 이제 놀러 왔을 때 그 친구가 이제 면세점에서 향수를 하나 사왔더라고요. 입생로랑 제품이었습니다. 바트는 기억이 났는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자기 간만에 향수 하나 샀다면서 꺼내길래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죠. 좋은 거예요.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특히 남자 향수 하면 보통 뭐 아빠 스킨 냄새를 떠올려서 너무 강하지 않나, 독하지 않냐 이러는데 요즘 향수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남성보다는 그냥 중성적인 느낌이 더 강했고 여자가 뿌려도 부담 없을 만한? 물론 옷을 어떻게 매치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죠. 좀 클래식하게 입어야 그게 좀 더 어울리겠죠. 그래도 뭐 막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부담스러움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좀 가볍고 산뜻하면서도 남성미도 느껴지면서 동시에 여자가 뿌리면 굉장히 도회적인 이미지가 생성될 법한 그런 향이어서 나도 이제 좀 남자 향수를 사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벼르고 있는 이제 입생로라 향수가 하나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거를 제가 그냥 살지 아니면 여행 계획이 잡히면 이제 면세점에서 살지. 한번 사면 제가 소리 한 번쯤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뷰티에 관한 건데 저는 화장할 때 마스카라를 하지 않습니다. 싫어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잘 못해서. 제가 아이라인 그리는 스킬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마스카라는 잘 못해요. 속눈썹이 한 번도 이렇게 딱 제 맘에 들게 그렇게 막 인형처럼 연출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한때, 지금은 모르겠는데 한때 이제 아이돌 화장법처럼
속눈썹을 이제 붙이지 않고 본인의 속눈썹으로 이제 뷰러랑 마스카라를 이용해서 그렇게 인형같이 이렇게 가닥가닥 이렇게 잡히게 그렇게 연출하는 그런 메이크업이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뭐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이 아이돌 같은 속눈썹 연출하는 법, 뷰러 잘하는 법, 마스카라 바르는 법 같은 그런 튜토리얼 영상들을 많이 올렸었는데 그때 저도 너무 따라해보고 싶어서 이제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이드 해주는 대로 따라해보는데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제 스킬도 문제가 있겠지만 제 속눈썹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모거든요. 제 속눈썹이. 머리도 직모인데 이제 속눈썹도 굉장히 직모입니다. 길이는 긴 편인 것 같은데 직모예요. 그래서 아무리 뷰러에 불을 지져서 컬링을 하고 마스카라를 입혀도 금방 처져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뷰러를 할 때 언제는 또 너무 제가 바짝 눈에 대고 찝어서 계단처럼 꺾인 형상도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뭘 해도 이제 그렇게 안 나오니까 포기 수준에 이르렀죠. 그래서 저는 거의 1년 중에 362일을 뷰러를 안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출근할 때도 아이라인까지만 하고 뷰러는 생략합니다. 또 속눈썹 하면 많은 여성분들이 속눈썹 펌을 선호하시죠. 근데 또 저는 여기서 반대인 게 오히려 저는 연장을 더 선호합니다. 둘 다 해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속눈썹 펌 같은 경우는 하고 난 직후는 정말 예뻐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그 약재 효과가 떨어지면서 컬이 풀리는데 그게 풀리다 보면 나중에는 지들끼리 뒤엉킵니다. 꼬불꼬불해져요, 속눈썹이. 그때가 정말 안 예쁘더라고요. 그때는 아무리 이게 마스카라를 덧발라도 속눈썹 자체가 이렇게 엉켜 있으니까 정면으로 봤을 때 컬이 안 예뻐요. 그래서 저는 또 그게 싫어가지고 연장을 하는데 연장도 이제 여행 갈 때만 합니다. 1년에 한 번. 둘 다 장단점이 뚜렷해요. 속눈썹 펌 같은 경우는 일단 세수가 가능하죠. 막 물을 묻혀도 상관이 크게 없어요. 하지만 연장은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물이 닿으면 빠지기 때문에. 세수할 때 바빡 못 씻는다는 거. 그게 너무 큰 단점인데 또 효과는 드라마틱하니까. 그리고 오히려 연장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지나서 몇 가닥 빠질수록 좀 더 자연스러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길게 가는 편이라서 저는 그 세수의 불편함을 참고서라도 연장을 선호를 해요. 굳이 뭐 한다면. 근데 요즘 들려오는 반가운 소식 중 하나가 바로 노 마스카라가 유행이라고 해요. 요즘 붐이라네요. 인스타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반가운 트렌드 중 하나였어요. 의도한 건 아닌데 내가 뭔가 여태까지 추구해왔던 게 트렌드가 되면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또 노 마스카라가 유행이라고 해서 계속 이대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은 취미,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정말 오늘 리스트 중에서 가장 언파퓰러 오피니언에 가까운 항목이라 생각하는데 뭐냐면 인스타 게시물에 음악 삽입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스토리건 게시물이건 어디든. 요즘은 음악 안 넣는 사람이 없던데요. 다 게시물에 음악을 삽입하더라고요. 뭐랄까 이제 가끔 이제 피드 보다가 예쁜 사진이 있어서 클릭하면 놀랄 때가 있어요. 음악이 갑자기 이렇게 크게 틀어져서. 그리고 그 음악이 뭐랄까 굉장히 집중력을 방해해요. 그냥 사진 이렇게 넘겨보거나 혹은 이제 캡션에 쓰인 글 그런 거 읽는데 음악이 자꾸 흘러나오면 방해됩니다. 오히려 그 무드를 망쳐요. 그래서 저는 음악이 흘러나오면 바로 볼륨을 줄여서 음속으로 만듭니다. 저는 그게 왜 이렇게 거슬리는지 모르겠어요. 뭐 남들이 넣는 거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안 넣지 않을까. 앞으로도 올린다면. 두 번째, 저는 영화를 안 봅니다. 영화뿐만이 아니라 드라마, 예능 다 안 봐요. 한국 예능,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와 거리를 둔 게 꽤 됐습니다. 몇 년 됐지? 뭐 그 사이에 하나도 안 보진 않았겠지만 그냥 중간중간 사람들이 입방아에 오르고 내리니까 한번 맛보기로 볼까 해서 이제 클립이나 한두 편 정도는 본 적이 있어도 이건 정말 재밌게 봤다, 정중했다 그런 작품은 없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뭐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더 이상 재미도 신선함도 교훈도 없는 것 같아요. 갈수록 매번 똑같은 라인업, 똑같은 배우, 똑같은 캐스팅. 그래서 어떤 배우가 나온다 하면 굳이 안 봐도 알 것 같은 어떤 역할일지, 어떤 대사로, 어떤 톤으로 연기할지 눈에 다 뻔히 보이는 그런 수준에 도달한 것 같아요.
또 제가 OTT도 구독을 안 하다 보니까 정말 유튜브를 위한 TV인 거죠. TV 채널도 안 나오고 OTT도 안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컨텐츠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아직 오징어 게임 2를 안 봤습니다. 2 아직 안 봤고요. 그런 인기 시리즈 얘기하다 보면 항상 이제 나오는 게 뭐 프렌즈, 미드 안 봤고요. 해리포터. 해리포터는 봤죠. 저는 해리포터 좋아했습니다. 전편 다 봤고요. 근데 덕후까지는 아니었어요. 덕후는 아닙니다. 막 해리포터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유니버셜 시티 그런 데 가면 좋아 죽잖아요. 항상 뭐 해리포터 굿즈 모으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막 설레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런 덕후는 아니지만 재밌게 봤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더 기억에 남았던 시리즈가 반지의 제왕입니다. 보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반지의 제왕 굉장히 히트쳤기 때문에. 저는 반지의 제왕이 훨씬 더 재밌었어요. 임팩트가 강했고 특히 반지의 제왕에서 그 골룸이라는 캐릭터가 그 당시에 굉장히 센세이셔널 했습니다. 정말로. 아직도 생각이 나요. 개그우먼 조혜련 님이 어느 예능에서 그 당시에 이제 깜짝 골룸 분장을 하고 나타났었습니다. 그 장면이 아마 대한민국 코미디 역사 중 좀 탑3 안에 든다고 생각해요. 그때 진짜 난리 났었습니다. 아마 그 조혜련님의 인생 캐릭터 아닐까, 인생 분장 아닐까, 분장 개그 중 탑 1위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때 그거 보고 자지러졌던 기억이 있어서 아직까지도 뇌리에 박혀 있어요. 싱크로율이 장난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해리포터보다는 반지의 제왕이 저에겐 더 임팩트가 강했어요. 또 예능 얘기 나온 김에 몇 가지 더 회상해 보자면 옛날 예능 중에 신동엽, 김원희의 헤이 헤이 헤이라는 예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수상한 가정부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신동엽 님이 할머니 분장을 하고 나타났죠.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분장 개그를 좋아했었나 봐요. 저는 그 수상한 가정부를 너무 재밌게 봤었습니다. 자꾸 봐도 안 질렸어요. 그리고 너무 웃겼고 그 시대의 감성이 묻어나기도 하고 오늘 에피소드를 만들면서 이제 생각이 나서 몇 가지 찾아봤어요. 옛날 생각 나더라고요. 그냥 그 어렸을 때 그 특정 기억 있죠. 그런 것들이 가끔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머릿속에. 그런 예능 굉장히 재밌었고 또 반전 드라마 아시죠? 반전 드라마 또 너무 재밌었고 그 의자 날아가는 그 예능 뭐죠? 수상한 초대인가? 그 여자 게스트 초대해놓고 뭐 금지어 말하면 의자 날아가는? 그것도 너무 재밌었고 확실히 옛날 콘텐츠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저는 집에 있을 때 조용히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음악을 거의 안 틀어요. 예전에는 그냥 가끔 샤워할 때 음악 틀어놓고 했던 적은 있는데 잠깐 그랬고 그냥 음악 자체를 안 틀어요 집에서. 그나마 내는 소음 중에 하나는 이제 팟캐스트? 공부처럼 해야 되니까 이제 영어 팟캐스트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트는데 음악은 안 틉니다. 그 팟캐스트 트는 시간 외에는 정막이에요. 집안이. 보통 이제 잠 안 오시는 분들 뭐 수면 유도 음악 그런 거 틀고 자시죠. 불도 켜놓고 주무시는 분도 있고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방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잠이 안 온다 그러면 그냥 안 잡니다. 그냥 누워있거나 그냥 뭐 생각하거나 잠이 올 때까지 조용한 게 좋더라고요. 저는 집안에서도. 그 다음 저는 듣던 노래만 계속 듣습니다.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 들어요. 셔플을 안 좋아합니다. 어플마다 그 셔플 기능이 있는데 셔플 정말 안 좋아해요. 알지도 못한 노래 막 짬뽕돼서 계속 흘러나오는 게 싫어요. 그 다음 음악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떠오르는 게 콘서트. 저는 스탠딩을 싫어합니다. 사실 콘서트를 가본 적이 지금 인생에서 2번밖에 없어서 뭘 논할 그런 처지는 아닌데 첫 번째 콘서트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카니의 콘서트였죠. 에피소드를 만들었었고요. 그게 첫 콘서트였는데 저는 그게 좋았던 게 뭐 가격도 가격이지만 스탠딩이 있었다 해도 저는 좌석으로 갔을 거예요. 저는 편하게 음악 감상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막 틈에 껴서 그 사람들의 그 입김, 숨소리, 그 열기에 답답하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막 방방 뛰어노는 걸 못해요. 제 텐션 자체가 이렇게 높은 편이 아니라서 뭐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만 들어오셨기 때문에 제 성향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차분한 편이라서 아무리 이렇게 신나도 텐션이 막 그렇게까지 안 올라갑니다. 막 소리 지르고 방방 뛰고 그런 걸 잘 못해요. 뭔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정말 스탠딩이 안 맞아요. 사실 이번에 이제 스탠딩을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12월에 외국에서 친구가 놀러 왔을 때 사실 그 콘서트 예매를 몇 달 전에 했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가고 싶어하는 콘서트였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같이 가주는 느낌이 컸죠. 그래서 그때는 티켓팅을 친구한테 맡겼어요. 알아서 해라. 알아서 두 자리 잡아라. 근데 제가 차마 그 콘서트의 스탠딩, 좌석을 생각을 못했던 거죠. 미리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친구는 항상 스탠딩을 가는 사람이었으니까 스탠딩을 딱 잡아버린 거예요. 이미 늦었죠. 되돌리기에는. 그래서 인생 첫 스탠딩 콘서트에 가봤습니다. 제가 팬인 가수는 아니어서 그 친구가 팬이었지. 그래서 저는 중간중간에 몇 번 이렇게 화장실도 가고 좀 밖에서 쉬었어요. 저는 계속 못 서 있겠더라고요. 제가 오래 앉아있는 것도 못하는데 또 오래 서 있는 것도 못해요. 앞에 가수도 잘 안 보이고 사람들 그 머리 그 사이사이 틈으로 봐야 되고 뭐 경험 삼아 쳤지만 카니가 다시 온다 해도 저는 스탠딩은 안 갈 것 같습니다. 좌석이 좋아요. 물론 얘 콘서트 때 대부분 서 있었습니다, 전. 서 있었지만 그래도 좌석이 있는 게 나은 게 중간중간에 앉아줘야 되거든요. 물도 마시고 앉아서. 그래서 저는 몸이 편한 거 더 선호한다. 그 다음, 비행기 탈 때. 저는 비행기에서 영화나 드라마 같은 엔터테인먼트를 안 봐요. 그냥 아예 스크린을 꺼놓거나 항공 뷰를 띄워놓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거의 승객들 중 8, 90%가 기내에서 뭘 보죠. 특히 장거리 비행이라면 계속 끊임없이 이제 하나 정주행하면 또 그 다음 거 정주행하고 이제 계속 이렇게 릴레이로 보시더라고요. 대부분의 승객들이. 물론 이게 룰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다들 남들이 보니까 나도 뭐 하나 봐야겠다. 영화를 좋아하진 않지만. 근데 그렇게 찾다 보면 마음에 드는 영화가 없거나 영화를 틀어놔도 집중이 안 돼요. 저는 이상하게 비행기에서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뭐 한 가지를 이렇게 끊임없이 보는 게. 이제 비행기 그 소음이 있잖아요. 엔진 소음인가? 그게 이제 잔잔하게 계속 깔려 있죠. 뭔가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이어폰을 착용하고 들어도 그 오디오가 뭐랄까 생생하게 와닿지가 않고 어렸을 때는 비행기 타는 게 굉장히 설레고 그랬는데 이제 성인이 되니까 장거리 비행은 힘들더라고요. 이코노미로는. 매번 다짐을 합니다. 다음에는 비즈니스, 다음에는 비즈니스. 제가 비즈니스를 아직 한 번도 안 타봤어요. 비즈니스 적금을 들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제가 약간 이코노미 증후군 같은 게 있거든요. 오래 앉아있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항상 복도 쪽을 선택하지 창가 쪽은 절대 안 갑니다. 저같이 이렇게 자주 일어나고 화장실 가고 그런 사람들은 민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맘 편하게 맨 끝에 앉는 게 좋아요. 확실히 제가 예민한 편이긴 한 것 같아요. 기내에서는 이상하게 잠도 잘 안 오고 제일 오래 잔 게 2시간? 2시간 반? 그 이상은 못 자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도 그렇게 깊게 자는 게 아니라 잠깐 이렇게 졸았다 깨는? 좀 고통스러운 게 이제 뭐라도 보면 시간이 빨리 갈 텐데 뭘 보지도 않고 또 항공뷰를 틀어놓고 있으면 재밌긴 해요. 이게 비행기가 어디쯤 가고 있나, 지금 어느 상공을 지나고 있나, 어느 나라 쪽인가. 그래서 언제는 하도 할 게 없어서 비행 시간 너무 많이 남았고 심심해가지고 이제 항공뷰를 켠 다음에 이렇게 줌을 합니다. 줌을 하면 이제 그 세부 지역명, 어떤 나라의 어느 주를 이렇게 지나고 있는지 그 이름들이 떠요. 그런 거 보다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곳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지역명들까지 이렇게 보다 보면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뭐 한두 번이지 계속 그 짓은 못하고요. 좀 눈을 감고자 할 때는 그냥 스크린을 아예 꺼놓고 뭐 좀 할 거 없다, 심심하다 하면 항공뷰를 그냥 계속 틀어놔요. 10시간 동안. 그리고 이건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희한하게 비행기를 타면 남들이 보는 콘텐츠는 다 재밌어 보입니다. 한번 앉아서 이렇게 둘러보잖아요. 내 옆, 뭐 대각선의 사람들 스크린에 이렇게 뭐가 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는 건 너무 재밌어 보입니다. 그래서 나도 찾아서 내가 틀면 재미가 없어요. 희한하게 남의 모니터 훔쳐보는 건 재밌는데 내가 막상 그 컨텐츠를 틀면 그건 또 재미가 없어요. 희한하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건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에 딱히 관심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살면서 제 주변 사람들 중에서 애완동물을 안 좋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제 친구 중에는 키우는 친구도 있고 키우진 않지만 뭐 특정 동물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덧붙이자면 저도 물론 사람인지라 귀여운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귀여운 동물, 뭐 판다, 귀엽잖아요? 그런 동물들 영상 보는 거 좋아합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근데 저는 거기까지예요. 그냥 이렇게 멀리서나마 보는 거, 뭐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보고 아 귀엽다 하고 끝내는 것까지입니다. 더 나아가 뭐 키우고 싶다거나 막 쓰다듬고 싶다거나
그래 본 적은 없어요. 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절로 미소 짓게 하는 그런 영상들 있죠? 보고 웃는 건 좋아요. 예쁘니까. 그런데 막 베이비 피버를 느낄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내 것과 내 거 아닌 것의 차이가 크거든요. 천지 차이입니다. 애기도 남의 얘기를 이렇게 보고 예뻐하고 뭐 안아보고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내 아이가 되면 얘기가 다릅니다. 내 아이가 되면 울 때도 달래야 되고 먹여야 되고 재워야 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케어해줘야 되고 다 내 몫이잖아요. 그 책임감의 차이가 크다는 거죠. 애완동물을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게 우선 그 털이 싫어요. 어쨌든 털 날리잖아요. 뭐 아무리 적게 날리는 동물이 있다 할지라도 어쨌든 털을 날리잖아요. 그걸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동물도 사람만큼의 정성과 시간, 돈이 필요합니다. 키우려면. 그냥 단순히 외로우니까 적적함을 달리기 위해 그런 마음가짐으로만 키울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예쁜 강아지, 귀여운 강아지가 있다면 그냥 한 뼘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것 자체로 저는 만족해요.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가족도 그러거든요. 특정 동물을 좋아하는 가족 구성원은 있죠, 당연히.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보고 예뻐하고 귀여워하는데, 그 어느 누구도 이제 키우고 싶은 생각은 없는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저나 가족이나 이제 애완동물에 대해서는 딱히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동물을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겪는 해프닝들이 살아오면서 꽤 있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안 좋아하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만나봤기 때문에. 특히 외국. 제가 봤을 때 미국인들 중에서 동물 안 좋아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거의 98% 가깝지 않을까. 다들 동물을 키우고요. 제가 LA에 있을 때 어느 이제 하우스 파티에 한번 초대를 받았습니다. 좀 급작스럽게 초대를 받은 거예요. 사실 그때 제가 이제 베가스에서 돌아오는 길에 돌아오자마자 LAX에 내리자마자 바로 제 친구가 저를 픽업해서 그 하우스 파티 하는 그 집으로 이제 갔거든요. 같이. 저를 픽업한 친구의 집인 거죠. 거기서 이제 생일 파티 겸 다들 이제 모여서 파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차를 타고 가는데 이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개 좋아하냐? 동물 좋아하냐? 혹시 뭐 알레르기가 있냐? 싫어하냐?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대답을 했죠. 알레르기 그런 건 없지만 너무 크면 좀 무서워하지 않을까? 이랬어요. 키워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친근하진 않다. 그렇게 이제 넌지시 얘기는 해두었죠. 근데 그 질문을 왜 했냐면 아니나 다를까 장소에 도착하니까 파티에 오는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한 명씩 애완동물을 끼고 오는 거예요. 작은 강아지만 있는 게 아니고 큰 대형견도 엄청 많았어요. 한 명씩 이렇게 집에 들어오는데 옆에 개들이 이렇게 한 마리씩 딸려오는 거예요. 거의 머릿수대로 늘어나는 그 강아지들 때문에 혼비백산이었죠. 진짜 순식간에 제가 이제 수많은 개들한테 이게 둘러싸였는데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사람만 보면 반갑다고 이렇게 달려드는데 너무 큰 개는 또 무서운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작은 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게 쓰다듬고 싶은 마음이라도 생길 여지가 있는데 큰 개들은 제가 굳더라고요, 몸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근데 또 제가 싫어하는 내색을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 주인들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으니 차마 내색은 못하겠고 근데 좀 내 곁으로 안 왔으면 좋겠고 제가 굳어버리니까 제 친구가 그걸 캐치하고 이제 동물들을 다른 쪽으로 이렇게 유인시켜 주더라고요. 강아지 카페에 간 기분이었어요. 정말로. 그만큼 이제 외국인들 중에서는 애완견과 이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 좋아하고 키우고. 그 다음 또 생각나는 관련 해프닝 중 하나가 이제 저랑 친구랑 이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거니고 있는데 이제 반대편에서 강아지를 이제 산책시키는 어떤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분의 강아지가 흰색에 굉장히 털이 복실복실했어요. 풍성하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푸들인 줄 알고 그 사람이 지나가자마자 푸들 귀엽네 이랬어요. 그랬더니 제 친구가 비숑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몇 초간 정적. 뭔가 약간 시트콤의 한 장면 같았어요. 나름 이제 저도 아는 척 한답시고 푸들 귀엽네 이랬는데 비숑이라니. 그 3초간의 정적 후에 저희가 뒤를 돌아봤죠. 혹시 주인이 듣지 않았겠지? 제발 안 들었길. 주인분도 어이없었을 거 아니에요. 대놓고 너무 자랑스럽게 틀리니까 모르는 사람이. 저는 이게 종을 구별을 잘 못하니까
뭔가 하얗고 털이 빠글빠글하면 다 푸들 같고, 막 솜사탕 같은 비숑 같고, 축 뭔가 처지면 시추 같고, 제대로 잘못 짚었죠. 네,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도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과 좀 겹치는 취향이 많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별 5개와 따뜻한 리뷰도 남겨주시면 굉장히 힘이 됩니다.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어디든 유튜브로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유튜브에도 항상 에피소드를 올리니까요. 유튜브로도 즐겨주시고요. 듣고 싶은 주제가 있으신 분들도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도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